GPT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네네네. 챗 GPT의 능력이라는 건 그 블랙박스가 얼마나 훌륭한가잖아요. 넣어서 그렇죠. 뭔가 결과 내놓는 그 사이에 네. 있는 블랙박스. 네. 블랙박스에 얼마나 그 능력이 있느냐. 음. 사람의 이 뇌의 시냅시스 개수가 네. 약 100조 개가 돼요. 챗 GPT를 보면은 네. 그 시냅시스 숫자가 네. 1750억 개 정도 돼요. 아주 적죠. 그럼 아직 1%도 안 되네. 100분의 1도 안 되네. 현재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네. 엄마는 컴퓨터, 아빠는 뇌. 지금 이제 컴퓨팅하는 것은 네네네. 그 돌아가는 하드웨어는 어쩔 수 없이 그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서 잘하는 그런 컴퓨터를 쓰고 대신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움직이게 하는 거, 네네. 그 소프트웨어는 이 뇌를 본따서 집어넣는 거예요. 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 신과 대화 시간이죠. 오늘은 저희 3프로TV 신과 대화 시간에 오셔서 뭐 조회수도 물론 잘 나오시지만 특히 그 댓글 반응이 아주 뜨거운 그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나왔다 하면 댓글로 아주 찬양을 받고 계신 우리 깨봉수학의 조봉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학적 인간으로 저를 개조시켜주고 계신 우리 네. 조봉한 박사님. 근데 사실 뭐 저를 이제 인도해 주시긴 합니다만 저는 아주 건방진 얘기입니다만 제 안에 어쩌면 그게 있었다. 그거를 꺼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네, 안에 담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거의 다 죽었죠. 그렇죠. 학교를 다니면서. 안에 있는 걸 다 죽이셨어. 네. 예. 근데 이제 오늘은 의외로 수학도 수학이지만 인공지능 챗 GPT 네. 얘기를 해주신다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즘에 챗 GPT가 워낙 뭐 주식시장에도 뜨겁고 하니까 고바람 타서 살짝 그냥 편승하시려는 거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바로 접습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죠. 네. 우리는 항상 전곡을 찌르는. 그래야죠. 그냥 챗GPT 요즘 인기 있으니까 나도 한번 얘기해 볼게. 이건 분명히 아니신 거죠? 아니죠. 예, 저는 박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네. 12월에 네, 잠깐 챗 GPT에 대해서 맞아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와 맞습니다. 그건 진짜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거의 몰랐었잖아요. 그때는 뭔지도 몰랐죠. 네. 그러다가 1월달에 주가가 엄청 엄청. 달렸습니다. 그 챗GPT 뭐 AI 뭐 이래갖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깐 뉴스를 봤는데 네. 오늘 아침에도 챗 GPT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오늘 봐야 할 주식 네. 10개가 나왔는데 거의 다 인공지능 맞아요. 관련주예요. 요즘에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한 달 반 됐습니다 벌써. 그래요? 예, 챗GPT 난리 난 지가 한 달 반 됐어요. 근데 이제 난리 난 건 좋은데 네. 관심이 있다는 건 좋긴 좋은데 예. 어떠한 그 데자뷰가 생각나냐면 네. 닷컴 버블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정말 놀라웠잖아요. 그때는 그냥 네. 뭐 닷컴 붙으면 막 아무거나 인터넷에서 판다. 그러면 네. 막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라클 다니고 있었는데 오라클 계셨어요. 예, 그렇죠? 거기 다니고 있을 때 제가 같이 일한 회사가 네. 아마존이에요. 거기 아마존을 우리가 이제 그 아마존 안에 네. 아마존이 그냥 책을 파는 게 아니고 모든 고객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은 이 책을 좋아할 거다. 이걸로 이제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 알고리즘을 잘 만드셔 그렇죠. 갖고. 그러니까 아마존은 그때 당시에 이미 그 당시에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에 한창 앞서가 있던 거죠. 그런데 닷컴 버블이 분다고 해서 다른 회사들도 네. 막 뜨는 거예요. 그냥. 엄청 갔죠 그냥. 그래가지고 네. 제가 기억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아침에 네. 3불 얼마에 시작했어요. 네. 점심 때 100불이 됐어요. 거기는 이제 저희가 없으니까. 제가 상한이 없으니까. 예. 30대 지금 망했어요. 바로 망했어요. 아, 그다음에. 없었어요? 예.
우리나라도 그런 회사들 꽤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때는 뭐 그냥 회사 이름 뒤에 그냥 닷컴 붙이거나 아니면 뭐 무슨 디지털 붙이고 뭐 이름 그렇죠. 그냥 달릴 때인데 그래서 아마 어쩌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니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조봉환 박사님 깨봉수학 선생님인데 그렇다고 챗GPT 얘기하는 게 맞냐 뭐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분의 본업이 원래 전공이 이쪽입니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인공지능 이쪽이라 원래 이제 서울대 그 컴공과 졸업하시고 USC에서 또 인공지능 박사를 받으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쪽이 본업이신데 하다가 이제 뭐 따님 등등 해갖고 이제 수학도 이렇게 좀 가르쳐야 되겠다 요 생각이 있으셔서 이제 사실 사이드로 시작하신 게 지금 이제 굉장히 그렇죠. 커지신 거고 네. 원래는 인공지능 뭐 컴퓨터 공학 요쪽이 이제 네. 전공이신 거잖아요. 네. 그 입장에서 보실 때 지금 이제 챗 GPT 열풍이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3% 독자들은 네. 구독자들은 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수준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한 네. 전망이나 네. 이런 걸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하시죠. 그게 이제 3%가 제공하는 가장 큰 메리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좀 확실하게 기준을 알려줘야겠다. 인공지능 챗 GPT 이거 막 말은 많고 역시 뭐 저 관련 주식 많이 오르는데 그렇죠. 그냥 따라갈 게 아니고. 그렇죠. 인공지능이라고만 붙으면은 네. 무조건 올라가는데 네네. 이제 인공지능이 핫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다가는 이제 레밍처럼 되는 거예요.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래서 네. 인공지능이 네. 실제로 어떠한 영향력이 있고 그러면 회사로서는 우리가 투자해야 할 회사는 실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거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인공지능 한다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과연 그 회사들이 진짜냐 아니면 껍데기냐 그렇죠. 이걸 구분하려면 그렇죠. 사실은 포장만 잘해도 일반인으로서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포장해서 나오는 건지 그 안에 진짜 본질, 핵심 기술이 있는지 그 핵심 기술은 남의 걸 쓰는지 이제 이런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밝혀냅니까?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시리즈로 갑니까? 이게 네. 다 할 수 있으면 좋고 이게 네, 또 좋습니다. 길어지면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 인공지능 artificial 그죠? 그렇죠. 예. 인텔리전스라고 우리가 좀 예. 해서 AI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저게 뭔지 일단 예. 그 정의부터 개념부터 좀 알고 좀 넘어가죠. 좋은 방법입니다. 네. 바로 그게 이제 인공지능.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그냥 요즘에 인공지능 여기저기 네. 사도 나오니까 그냥 지가 알아서 뭘 해주는 거, 뭐 그렇죠. 만들어주고, 뭐 사진 찍어주고, 뭘 알아봐주고, 뭐 이런 거가 이제 인공지능 같은데 정말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상대되는 말은 이제 natural intelligence죠. 우리의 지능. 우리의 그냥 네. 타고난 지능. 네네. 근데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natural intelligence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능을 따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인공지능. 그렇죠. 인공지능의 목표는 우리의 지능, 내추럴. 그냥 그렇죠. 타고난 지능. 그래서 이 지능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네. 어떻게 둘 것인가? 어떠한 테스트를 통과하면 지능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테스트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네. 50년 전에 네. 혹시 이미테이션 게임 보셨어요? 봤죠. 그 컴버배치 나오는 거. 유명한 영국 배우. 그래서 저는 그 제목 보면서 뭐 짝퉁 게임, 뭐 명품 뭐 이렇게 짝퉁 만드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예, 2차 대전 당시에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독일 그 암호를 해독해서 네. 이제 반전시켜서 이긴. 그걸 이제 초기적인 형태의 컴퓨팅 기술로 이제 그 해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빠르게. 그게 이제 컴퓨팅 학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한 사람이 튜링, 네. 알렌 튜링이라는 사람이고 네네네. 그 알렌 튜링이 그 2차 세계 대전을 이기고 나서 네.
이제 그때부터 컴퓨터라는 구조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알렌 튜링이 그때는 계산을 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암호를 해독한다는 건 이쪽으로 해보고 저쪽으로 해보고 네네네. 수없이 많은 조합을 풀어서 네. 멋있는 글이 나오거나 의미 있는 뜻이 나오게 할 때까지 하는 거니까. 빠른 계산기. 빠른 계산. 네. 그런데 이제 알렌 튜링이 이게 지능이 있어 없어 이러한 것을 기준을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뭐냐면은 테스트를 하는 사람, 테스터는 이쪽 방에 있고 상대 쪽에 네. 지능이 있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같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대화를 하는데 네. 이게 컴퓨터에서 나오는지 사람에서 나오는지를 구분을 못하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컴퓨터가 지능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판단하는 거군요.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기준, 이 뭐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 오랫동안 네. 가장 회자되는 그러한 테스트 방법으로서 자리 잡은 거예요. 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분은 정말 천재인 모양이에요. 아니, 그때 당시에 사실 그런 테스트가 전혀 필요도 안 했을 거고.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자기가 계산만 좀 빠르게 하는 컴퓨터를 냈는데 네. 이 튜링의 예측으로는 이러한 계산이 빠른 계산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지능까지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한 거죠. 대단한 것 같아. 네. 예. 그래서 그 테스트가 지금도 존재하고 쓰이고 있습니까? 쓰이고 있죠. 그래서 결국 1950년에 이제 논문에 발표했었으니까 네. 지금 한 7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성공을 한 거죠. 그 튜링 테스트를.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모르잖아요. 학생들이 숙제를 챗GPT를 이렇게 왔는지. 내버리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짧은 시간에 볼 수 있어요. 70년이라는 것은. 그 튜링도 그런 예측은 했지만 사실은 어떠한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능이라는 거, 내추럴 인텔리전스 같은 네. 그런 게 안 보일 때 그런 예측을 한 거거든요. 그분은 진짜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그 말이 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조금 약간 막 쓰였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세탁기, 탈수기 이런 거 중에 인공지능 세탁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인공지능은 뭐였냐면 빨래를 집어넣으면 지가 한 세 바퀴 돌려보고 이거 몇 킬로다, 물 얼마큼 넣어야 되겠다, 몇 시간 돌리고 몇 분에 탈수 들어가서 대충 짜는데 한 92분 딱 걸린다. 이거 알려주는 게 인공지능이었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인공지능 선풍기도 있었어요. 그래, 사람 그래. 얼굴 따라가면서 이렇게 네. 쫙 바람을 비춰주는. 그게 이제 90년대 뭐 한 초중반부터 이렇게 쭉 나왔었으니까 사실 인공지능이 그냥 내가 굳이 버튼 안 눌러도 되는 정도면 인공지능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 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인간이 물어봤을 때 이 인간과 인공지능이 대답했을 때 그걸 구별 못해야 이게 이제 인공지능인 네, 거예요. 그게 이제 튜링이 만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네. 정의를 하는 거가 여러 가지 뭐 관점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세탁기가 인공지능이 있다. 네. 그거는 그 시대에 네. 잘 못하던 것을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고. 상대적 개념으로. 상대적 개념으로. 네. 그래서 항상 그 컴퓨터 사이언스 안에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은 네. 쭉 발전을 해온 게 예전에는 뭐 체스 이기는 거, 그 그 전에 가서 오목 이기는 거, 뭐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그거조차를 못하니까. 그 체스 왕제 처음 읽을 때 그때 진짜 충격이었는데. 그렇죠. IBM. 그러다 이제 알파고 나오고. 그렇죠. 바둑은 뭐 500년 안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바둑도 이제 벌써 네, 끝냈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때 이제 바둑을 네.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바둑을 잘 둘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할 때 80년대 때는 네. 가장 잘 두는 게 한 5급 정도. 그래요? 예. 그래도 좀 있긴 있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발전을 해온 것이 이제 지금의 현재 이제 인공지능. 지금은 뭐 상태고. 게임이 안 된다면서요, 인간은? 이제 인간하고는 안 되죠.
예, 뭐 바둑은 뭐 아예 끝났고. 예. 어, 그러한 기준을 정한 이제 튜링은 정말 가히 천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 그래서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 우리 이제 상이 있어요. 상? 가장 유명한 상. 아, 컴퓨터 관련된. 컴퓨터 관련된. 네. 그게 이제 튜링 어워드라고 튜링상이에요. 그 사람 이름을 이분을 따서. 아, 예. 따서 아니 그럴 만한 분인 것 같아요, 진짜. 예. 수학은 필드상, 뭐 컴퓨터는 아. 튜링상, 뭐 그렇게 말하죠. 혹시 하나 받으셨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받으신 분과 프로젝트를 같이 했죠. 아, 그렇습니까? 아, 그 정도는 됐죠, 뭐. 그럼요. 한 칸 건넜어 정도.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네. 대략 이제 어떤 개념인지 이제 감은 좀 오는데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혹은 뭐 이걸 이제 상품화해서 뭔가 서비스하려는 게 수많은 기업들과 수많은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네, 지금 연구 네. 중이잖아요. 예. 어느 쪽으로 가는지 지금 그 방향을 좀 대충 알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 방향을 알려면은 네. 일단 흘러왔던 방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항상 예측을 하려면은 아, 변화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변화를 한번 네. 꺼내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온 변화들. 온 변화를. 네. 그렇게 보면은 재미있기도 하고 네. 이 전체 컴퓨팅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하늘에 있는 화살이 딱 사진만 찍으면 얘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어디부터 날아가는지를 보이면 어디로 날아갈지가 보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떻게 왔는가 궤적을 보자. 그렇죠. 예. 이제 그 궤적을 보면은 이 튜링이 이제 1940년 이게 모든 큰 기술들은 네. 어디에서 나오냐면 항상 전쟁에서 나와요. 아, 맞습니다. 예. 네. 뭐 핵발 아주 크게 봐도 석기, 그렇죠, 그렇죠. 뭐 신석기, 후석기, 청동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철기로 철기, 가는 예. 것도 결국 이제 사람들이 어떤 전쟁을 통해서 총 모든 저 머리와 몸과 이런 것들 다 그렇죠. 도는 거 다 때려 넣어서 예, 하여튼 예, 살아야 되니까 예, 집중해서 뭘 하다 보면 그 중에 이제 뭐가 하나 툭툭툭툭 그렇죠. 튀어나오는 거죠. 예. 음. 그래서 그 전쟁이었는데 그 2차 세계 대전 때는 네. 아까 튜링처럼 이쪽 미국에서도 뭐 맨하탄 프로젝트 뭐 그런 거 아시죠? 네, 네, 네. 아인슈타인도 들어가 있고. 네.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네. 이 포 날아가는 거 계산하는 거 뭐 등등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계산을 하려면 이제 빨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이제 발전시키기 시작했는데 두 갈래 길로 이게 생긴 거예요. 컴퓨터 갈래. 발전에. 예. 네. 하나는 아까처럼 튜링이나 그런 컴퓨팅 계산하는 계산을 빨리 하자. 사람이 잘 못한다는 말은 느리고 이런 것들을 아주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간 방면이 하나가 있고. 아,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엄청나게 빠른 계산 기술. 그렇죠. 네. 그 계산 기술이 우선 중요하겠다. 네. 이 방향으로 한 한계가 갖고 네. 또 다른 방향은 네. 그래도 사람의 지능을 연구하니까 음. 사람의 뇌를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람 뇌의 구조에 비슷하게 가야겠다라고 한 이 두 가지 방향이 있었어요. 아, 이 컴퓨터를 인간처럼 우리 사람 생각하듯이 만들자는 쪽 하나랑 예. 엄청나게 인간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빨리 계산하는 거에 탁월하게 능력을 만들어 보자. 아, 요거 두 가지 길로 두 가지 갔어요. 길이 있었던 거죠. 이제 두 가지 길이 이제 이렇게 나눠진 거죠. 네. 실질적으로 네. 나눠졌다가 한쪽 길이 겨울에 들어가면은 이쪽 길만 쭉 발전하고 뭐 그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 사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두 길이 엄청나게 빠른 연산 기술 이런 거 있어야 또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훌쩍 뛰어나서 지금 걸 보면은 네.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아. 구조는 어쨌든 두 사람 가지. 구조가 아니고 컴퓨터 빠른 계산을 위한 구조인데 네. 마치 돌아가는 것은 사람처럼 그러한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네네. 기계에다가. 네. 그게 현재의 인공지능 모습이에요.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뭐를 느끼냐면 이제 제가 이제 운전할 때는 당연히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가다가 이제 뭐 어디서 우회전 이런 거 생각 정도만 하는데 수없이 많은 장면들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네. 그런지 계속 저는 이제 제 뇌 속으로는 저는 별로 에너지 쓰지 않았지만 연산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뭐가 껴들어오는지 아니면 이제 그냥 고정하면은 내가 좀 약간 압축을 해갖고 이렇게 요건 좀 변화를 좀 별로 인식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 연산들을 나는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자율주행 하려면 참 걔도 엄청 큰 컴퓨터가 필요하겠다. 이런 걸 이제 가끔씩 생각하거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네. 이 씬을 보고 네. 우리가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보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해요. 계산을 다 하지 않아. 저건 나무고 저건 차고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차고 도로가 저렇게 있으니까 뭐 선으로 그어져 있으니까 도로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분석은 이미 그동안 살아오면서 트레이닝이 돼서 뇌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얘는 굳이 연산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이 그 순간에 연산을 하는 것은 분석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트레이닝이 되어진 그 뇌 구조가 이미 프로그램화가 돼 있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두 갈래 그 길로. 두 갈래 길로 가는데 첫 번째 길이 뭐냐면은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형태. 우리가 보통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네. 폰 노이만. 이름은 좀 들어봤는데. 아마 컴퓨터 쪽을 한 사람들은 거의 다 들어봤을 거예요. 네네. 이거는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구조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두 가지. CPU와 메모리. 이 구조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분이? 컴퓨터를. 그래요? 그러니까 CPU와 메모리인데 이제 CPU 역할은 뭐냐면은 계산을 빨리 하는 거고. 네네네. 메모리의 역할은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를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CPU가 얼마나 빠르냐. 1초에 몇 번 계산하냐. 그렇죠. 이런 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얼마나 많은 양을 저장하느냐. 이런 거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산을 빨리 한다고 했으니까 3 더하기 5는 8. 이것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3이라는 게 메모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5도 메모리에 있어야 돼요. 그 두 개를 가져와요. CPU로. 그다음 더하기를 한다는 것은 회로로 찰칵하면 더하기가 나와요. 그럼 그 8이 나오면은 그걸 다시 메모리에 집어넣어요.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데 이 컴퓨터가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 튜링 그 영화 보면은 이미테이션 게임 뭐 막 한 벽 전체가 컴퓨터잖아요. 종이에 구멍 뚫어갖고 막 입력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입력 출력이 안 보이니까 입력은 종이에 구멍을 뚫어서 기계적으로 입력을 시키는. 출력도 마찬가지. 그래서 입력 출력을 봤는데 그렇게 큰 것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트랜지스터라는 작은 것으로 변화가 되고 그다음 쭉쭉쭉쭉 지금까지 이제 엄청난 직접도를 가진 그런 CPU가 됐는데 그 폰 노이만 아키텍처로 된 이제 컴퓨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장을 누가 이제 장악을 하냐면은 IBM. IBM이 이제 그 정말 큰 회사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 대형 컴퓨터 이런 것들은 다 IBM이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소형 컴퓨터도 없었죠. 사람이 쓰는 컴퓨터가 없었고. 그게 이제 소량화가 되고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작게 되면서 개인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IBM이 퍼스널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PC라고 하는 거. PC. 작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영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PC를 보고 3명의 영웅이 나타나는데
이제 한 명은 누구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예. 빌 게이츠는 뭘 했냐면은 이 컴퓨터를 움직이려면은 네. 컴퓨터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하잖아요. 네.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컴퓨터를 직접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그걸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OS 같은 거. 그렇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네네네.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계산을 해야겠다. 사진을 찍어주는 애 네. 이런 것을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줄여서 앱이라고 말해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앱을 많이 보고 살죠. 네. 근데 그 밑에는 OS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 쓰는 사람은 아이폰은 iOS라는 게 있고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은 안드로이드라는 말이 이제 OS죠. 운영체제 이름이죠. 운영체제 이름이죠. 네. 그 운영체제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메모리가 비싼 시대였기 때문에 네. 그 운영체제를 굉장히 작고 강력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 그러니까 회사 이름도 마이크로 소프트라고 지은 거예요. 아 마이크로가 그런 마이크로. 네, 뜻이구나. 아주 작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어서 네. IBM에 납품을 한 거죠. 이걸 쓰면은 메모리를 많이 저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PC 시장을 다 가져가게 된 거죠.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윈도우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뭐죠? 도스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도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 내놓은 네. 운영 체제죠. OS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dir 슬래시 W 하면 이렇게 막 그 메뉴들 이렇게 쭉 나오고 글자 이렇게 나오고 예. 기억이 얼핏 납니다. 예. 네. 그러다가 이제 그림 맥킨토시를 따서 이제 약간 윈도우를 맞아요. 만들기 시작했죠. 그 도스 쓰다가 그 애플 컴퓨터의 그 뭐죠 그 애플 2인가 아니 예. 애플 2까지는 아닌가 하여튼 그 무슨 LC 뭐 기종인가 예. 해서 걔네들이 막 이렇게 그림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와 애들 막 눈 돌아가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예. 바로 이제 윈도우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윈도우는 그때 당시에 싸게 이제 광범위하게 뿌리니까 이제 그거를 도와준 게 이제 인텔이죠. 인텔의 프로세서. 그렇죠. 예. 그 CPU를 아주 이 컴퓨팅용으로 작게 집적도를 높여서 싸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인텔 인사이드 윈도우 이렇게 두 개가 이제 PC 시장을 다 가져간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애플 좀 고생 좀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이제 애플 스티브 잡스가 만든 잡스. 애플. 네. 이제 경쟁을 하다가 애플 스티브 잡스가 이제 뭐 쫓겨나고 그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화려한 컴백을 지금 이제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 지금 엄청난 대기업이 돼 있고 이제 IBM 줄어들었고 인텔 줄어들었고 그 인텔 자리를 차지한 게 엔비디아라는 그래픽 카드 예전에 게임을 막 하다가 보면은 화면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탁탁탁탁 끊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화면을 빨리 돌리려면 화면 전용 CPU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 속에 보면 그게 화면 전용 CPU예요. 그래픽 칩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인공지능 쪽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컴퓨팅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할 때. 그러니까 뇌와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뇌 구조에 있는 모든 연결 구조를 계산을 한 번에 쫙 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구조가 보면은 이렇게 막 벡터들이 엄청 이렇게 쌓여 있는 매트릭스처럼 돼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한다. 그러니까 화면에 픽셀처럼 돼 있는 거 거의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한 번에 패러렐하게 쫙 할 수 있게 만든 게 엔비디아예요. 병렬형으로. 근데 그래픽 칩을 그대로 발전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도 못한 기능들이 이렇게 막 더 강화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군요. 그래서 GPU라고 하죠. 네네네. CPU.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엔비디아가 차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능력들, 그러니까 그거 인공지능을 예측을 할 수 있었으면 사실은 엔비디아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았죠.
지나간 얘기는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컴퓨팅 기술을 하는 쪽으로 발전된 게 한 축이 있었고, 한 축이 있었고, 예, 예. 그게 이제 폰 노이만 아저씨가 아키텍처로,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쪽은 뭐예요? 또 한쪽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지능을 가지려면 네네, 사람 뇌처럼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 그래가지고 사람 뇌를 기치발로 해서 이제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근데 사람 뇌를 보면은 네, 사람 뇌는 이 안에 1,000억 개의 신경 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뉴런이라고 하죠. 1,000억 개. 1,000억 개. 네. 약 1,000억 개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아 그렇죠. 약 1,000억 개. 대략.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네. 그 1,000억 개의 뉴런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돼 있는 세포를 우리가 신경세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끼리 통신을 하는 건데 네.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거죠. 서로. 전기 신호를 주고받아서 네. 결국은 사물을 이것을 마이크라고 인지를 하는 것은 내 눈에서 이 모양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뒤에 뇌에 보내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뉴런 또는 네. 세포, 셀 다 같은 말인데 이게 빵 터져요. 터지면은 네. 이 전기 신호를 그 사이사이에 연결된 구조, 그 연결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는데, 아 시냅스. 예, 시냅스를 통해서 다른 셀에 신호를 보내서 다른 셀도 터트려요. 네. 그리고 막 가다가 딱 마이크에 해당하는 셀이 터트려지면은 아 이것은 마이크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충 그냥 딱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과정들이 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뇌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마이크를 어렸을 때는 이게 마이크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모르죠. 이걸 보고 막 헤매요. 전기 신호를 주고받고 하다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겠죠. 주고받고 뭐 이상한 거 뭐 이거 뭐 몽둥이 뭐 이런 것도 터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이크라고 알려주면은 그때 이제 트레이닝이 되는데 그 트레이닝 되는 과정은 아주 심플해요. 뭐냐면은 이 마이크라는 셀이 네. 터지도록 이쪽에서 인풋이 된 거고 연결 구조를 늘려요. 그 시냅시스의 굵기를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굵기를 늘려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셀 하나와 셀 하나가 네. 아, 두 개는 연관성이 높아. 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선에 이 전기 신호를 증폭을 시켜주도록 늘려요. 아, 그 계속 보여주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그래서 예 보여주는 대로 러닝이 돼요. 아 반복 학습이 좀 필요하네. 반복 학습을 하면은 네. 그게 강화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러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간단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셀이 아니고 셀은 터졌다 안 터졌다만 있는 거고 터지면 전기 신호를 쫙 보내요. 네. 시냅시스를 통해서. 네. 시냅스의 그 복수형이 시냅시스. 네네네. 시냅시스를 통해서 보내는데 시냅시스의 이 두께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 웨이트라고 하는데 네. 이것이 크면은 여기에서 1을 보내도 1이 다 가고 이걸 줄여놓으면 1을 보내도 안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뭐냐면은 관계예요. 이제 제가 항상 깨봉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관계예요. 관계에 있는 셀끼리 이 굵기를 늘려주고 관계가 없으면 줄여주고 네네네. 그거를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거가 굉장히 굵어진다고 해서 다른 애들이 얇아지는 건 아니죠?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상대적으로 네. 다 굵어지면 안 되니까 네. 하나가 굵어지면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겠죠. 왜냐하면 그렇네요. 관계가 없으니까. 이것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네. 것들은 관계가 없을 수 있는 게 더 있으니까 거기는 좀 줄어들겠죠. 아니 그 제가 약간 걱정되는 건 예를 들어서 이성을 보고 팡 터지기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쪽만 계속 이제 애가 훈련이 강화되면 혹시 다른 것 쪽으로는 너무 이게 가늘어지나 싶어갖고. 가늘어지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닮은 뭐 모양, 상 그런 걸 좋아한다. 어렸을 때 많이 봐왔으니까 네, 네. 굉장히 익숙할 거 아니에요. 네. 아
사람도 이걸로 결국 인식하는 거군요. 인식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바뀌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러닝이라고 해요. 러닝이라는 게 결국은 그렇죠. 중간에 웨이트가 바뀌는 거. 전기 신호를 많이 보낼 건지 네. 적게 보낼 건지 그 웨이트를 움직이는 과정을 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그러면 컴퓨터로 구현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거를 컴퓨터에다가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이게 컴퓨터로 돼요? 그게 이제 챗 GPT 현재 그 모습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챗 GPT가 네. 이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네. 겨울 나오고 뭐 춥다 나오고 그러면 뭐 눈 이런 단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개념과 음. 춥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가까워요. 음. 왜 가깝냐? 겨울이라는 셀과 음. 춥다라는 셀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사이사이가. 우리 그러니까, 뇌에는 그렇죠. 그렇죠. 겨울이 빵 터지면은 네. 춥다가 터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호빵 튀어나오고 그렇죠. 눈 나오고 눈싸움 뭐 등등등 이런 겨울에 뭐 털 장갑 목도리 이런 게 이제 다 나오는 연관된 거죠. 애들인 나오는 거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챗 GPT를 써보면은 네. 단어가 좀 우리 이제 너무 많이 사람이 있으니까 느리잖아요. 느리니까 챗 GPT 작동하는 모습이 하나는 보여요. 뭐냐면 단어 하나하나 나오잖아요. 전 잘 안 해봐서 안 해봤어? 예. 꼭 하셔야 돼요. 챗 GPT.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요? 예. 사실은 이제 놀라운 일인데 그러한 관계들을 하나하나 이제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거 트레이닝하는 과정은 약간 좀 깊으니까 이제 후에 정확히 이제 쉽게 설명을 네네네.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제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가 우리 뇌를 닮아 러닝하는 거를 예. 배우는 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지금 최신 버전이 하여튼 챗 GPT인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저 머신러닝이니 뭐 딥러닝 이런 단어들이 과거에 보면 AI 나오죠. 따라서 많이 예.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AI가 이제 제일 이게 머신러닝이라는 말도 있고 딥러닝이라는 네. 말도 있고 이제 그 세 개를 비교하면 AI가 제일 큰 의미의 거고 그다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러닝에 관한 거. 네네. 그러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지식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러한 표현 방법도 좋아.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지금처럼 챗 GPT도 나올 수 있어요. 네네네. 그 머신 러닝 중에서 네. 딥러닝이라고 해요. 특별히 사람 뇌 구조에서의 러닝.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마이크를 인지하는데 네. 이 망막에서 딱 셀이 여기서 빵빵빵빵 터진 다음에 네. 그 쫙 몇 단계를 지나거든요. 네. 몇 단계를 지나서 마이크가 땅 터지면은 네. 이제 우리는 마이크라고 인지하는 거고 음. 마이크를 모를 때는 마이크야. 이게 터져야 돼. 이렇게 하면서 뒤로 가면서 이게 아까 말한 전기 신호를 네. 이것과 연결해서 굵게 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레이어를 보면 레이어가 많다고 해가지고 딥 레이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딥 러닝이라고 해요. 딥 러닝이 그런 예,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딥 러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이 인공지능의 이러한 딥 러닝 AI의 역사는 컴퓨터 역사하고 똑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폰 노이만 아키텍처가 생김과 동시에 네네네. 한쪽 방향으로는 어떤 걸 연구했냐면은 사람 뇌를 연구했는데 사람 뇌를 연구한 제일 첫 단계는 뭐냐면은 그냥 셀 하나 있는 거. 뉴런 하나 있는 거. 왜냐면은 우리가 복잡하니까 네네. 항상 기본을 다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이 셀 하나를 네.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고 내가 네. 아웃풋이 나가고.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아주 좋았어요. 네. 아주 좋아서 분간도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다가 이게 데드엔드에 막힌 거예요. 어떤? 왜 막혔냐면은 셀 하나로는 어떤 걸 구별 못하냐면은 이제 쉽게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노인과 아이는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노인의 특징이 들어오고 아이의 특징이 들어오면 네. 아 이건 노인이야, 음. 이건 아이야, 이런 건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네네. 아주 잘해요. 네. 근데 노인과 아이를 포함한 노약자와 성인을 구분하라, 이 청년을 구분하라, 그런 건 잘 못해요. 왜 못해요? 왜 못하냐면은 네. 이게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네. 선 하나로 딱 나누어지는 것은 잘해요. 아. 또는 면 하나로 나눠지는 건 잘해요. 음. 근데 이게 양쪽에 있으면 못해요 이걸. 아.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그게 이제 많은 그 시련이 있었지만 가장 큰 시련 중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겨울이라는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조금 이제 반짝하고 막 잘 될 때는 야 이거 시켜보니까 이것도 잘하는 것 같고 저거 시켜보니까 저것도 곧잘 대답하는 것 같아서 그쵸. 이거 좀만 더 하면 이제 금방 되겠다 싶었는데 약간만 복잡해지거나 그렇게 그러면은 되면 아예 그냥 안 돼. 헤매버리는군요. 그거 그 안 된다는 것을 누가 증명을 했어요. 또 그래요? 이건 안 돼. 음. 태상적으로 이렇게 해봐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제 이걸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산업의 발전, 인공지능이나 이런 컴퓨터 쪽 발전은 네. 미국 국방성에서 주도를 해요. 다. 왜냐하면 미국 국방성에서 돈을 대주니까. 아르파 뭐 거긴가요? 예, 달파. 예. 네. 예전에는 알파라고 했다가 네. 지금은 또 달파라고 달파. 해요. 예. 네. 디펜스를 붙여서. 네네. 거기에서 버짓을 다 끄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니까 더 이상 하지 마. 그래서 아주 혹한기가 그래서 왔군요. 아마 이제 1975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버짓을 다 잘랐죠. 자르면 바로 추워지는 거죠. 네. 우리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그 고난의 행군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이제 인공지능의 첫 번째 겨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네. 반면 이쪽 그 폰 노이만 아키텍처들은 쭉쭉 승승장구를 해서 그렇겠죠. 70년대 그 마이클 빌 게이츠나 네네. 스티브 잡스나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근데 사업 벌이는 것도 네. 젊을 때 해야 그때 그 사람들이 딱 한 살 차이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렇죠. 대학 갈 때쯤 해서 그 네. PC가 딱 나와서 맞아요. 그 시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잡은 거예요. 네. 그 잡고 나서 쭉쭉쭉 발전을 하는 거예요. 개인용 네네네. 컴퓨터가 나오고 맥킨토시가 나오고 그러면서 인텔도 이제 더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칩들이 빨라지고 네. 그렇게 하니까 다시 한번 무슨 생각이 됐느냐? 아니 이렇게 계산은 빨리 하고 뭐 이렇게 저기도 나오는데 왜 고양이조차 인지를 못하느냐? 고양이 사진을 주면 얘가 고양이라는 걸 컴퓨터가 인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인지를 못해. 저걸 보여준 저 사진을 보여주면 한참 그런 발전된 때도 저걸 보고 뭐라고 하면 롤케이크로 인지를 해. 근데 왜 아유. 저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네. 컴퓨터가 계산이 빠르고 로직이 빠르고 이렇게 하는 일을 잘 하는데 뭐 빠른 길 찾기 이런 것도 다 잘 하는데 진짜 귀엽네요. 저거를 인지를 하려면은 네. 사람처럼 생각한 거예요. 네. 사람처럼 생각한 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고양이는 다리가 4개이고 얼굴이 그러니까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 답이 있는데 그 답이 네. 전혀 안 맞네 쟤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저기다 넣은 거예요. 심지어 가운데 저 하얀 털 부분이 생크림 같아요. 실제 보니까 그렇죠. 롤케이크 같아 내가 봐도. 내 컴퓨터는 지금 롤케이크로 인식하겠네 보니까. 어린이도 네. 저런 건 바로바로 그렇죠. 한 하잖아요. 3살만 돼도 3살만 돼도 바로 저거 고양이고 놀아야겠다. 이제 그러한 건데 저걸 인지를 못했던 것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이성으로 너무 접근을 한 거죠. 이성적 접근. 네? 다시 말해서 고양이는 네. 눈이 2개고 여기 그렇지. 수염이 있고 다리가 꼬리 4개고 있고. 이렇게 된 거고. 네. 근데 실제 들어오는 그 그림들은 저런 거예요. 어디가 가려져 있거나 밤에 찍은 거거나 색깔이 좀 다른 고양이거나 네. 그래도 고양이는 고양이니까. 저 어떻게 인식하지 컴퓨터가 진짜?
할 수 있나요? 그 생각을 네. 다시 하게 된 거죠. 네.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돼서 다시 한번 사람의 뇌 구조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2차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다시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팅 속도는 약간 빨라졌겠다. 네. 그다음 막 소프트웨어가 발전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사람이 인지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어린이가 인지하는 방법이죠, 결국은. 네. 그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네.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이 한 칸 가지고는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여러 칸으로 이렇게 이제 레이어를 늘린 거예요. 사람 뇌처럼.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고양이 사진을 딱 줘요. 고양이 사진을 주고 이쪽에 이제 고양이, 개, 뭐 낙타 이런 게 놓고 이 사진을 주고 이건 고양이야. 그냥 무조건 리즈닝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사진을 주고 고양이야. 이 사진을 주고 개야. 그래갖고 고양이 100만 장, 뭐 개 100만 장 주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고양이는 뭐 크기는 60cm에 뭐 발 4개, 그다음에 꼬리 달리고 뭐 검정색이나 갈색 이렇게 딱 개념 주고 이건 고양이다라고 한 게 아니고 고양이 사진은 뭐 어떻게 나온 사진이든 100만 장 주고 예. 때려 박고 예. 계속 넌 이건 고양이라고 알고만 있어 이렇게 그렇죠. 이제 간 거군요.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놀랍게도 네. 이 각각의 예를 들어 이제 뭐 1024면 뭐 한 뭐 100만 개의 픽셀을 다 준 거잖아요. 100만 개의 픽셀을 주는데 100만 개 픽셀 하나당 RGB 하면은 뭐 또 많고 그걸 다 일일이 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끝에 가서 이걸 주고 그 사이사이에 이 나도 모르는 하여튼 그 셀들을 많이 넣어놔요. 네. 그 뉴런을. 그리고 이제 연결을 시켜놓는 거죠.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되면 이거가 나오도록 여기에 터진 거, 여기 터진 거하고 관계를 이제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와요. 네. 끌어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애들이 알아서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배우는 인지예요. 그 방식대로 또 따라가는 거군요. 그대로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러닝을 하는 개념. 네. 뒤에서부터 이게 터져야 되니까 여기 관계된 것은 좀 올려줘야겠다. 안 터지니까 여기 관계된 건 좀 내려야겠다. 네네. 그걸 쭉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쭉 그것을 반영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백 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해요. 뒤에서부터 쫙쫙쫙 시냅시스의 웨이트를 고쳐준다. 지금은 이제 저 당연히 알아보죠 컴퓨터들이. 지금은 너무 잘 알아요. 지금은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더 빨라요? 그 고양이보다는 물론 잘 알아보고. 고양이인데도. 이럴 수는 있나요 혹시 이제 어떤 사진을 보고 제 컴퓨터가 얘는 고양이다 이제 개다 이거 판단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막 보다가 얘는 아무리 봐도 고양이도 아니고 표범도 아닌데 무늬는 못 보던 친구다. 네. 얘는 그러면 내가 온라인상에 있는 수많은 다른 사진과 대조해서 얘가 뭔지를 알아내겠다. 그래서 찾아보니 얘는 치타더라. 네. 라고 판단하는 수준까지는 아직은 안 되나요? 되나요? 그거는 치타를 훈련을 해놔야만 돼요. 그래요? 네. 내가 이건 잘 모르겠으니까 배워야겠다. 그건 못해요. 그래. 아직은 뭐 그것이 괜찮네. 이제 방금 아주 좋은 말인데 사람의 영역이 이제 있는 거죠. 내가 왜라고 해서 이제 새롭게 그러니까 그거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크리에이티비티는 없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메커니즘을 다 알게 되면은 크리에이티비티가 없다는 걸 현재 인공지능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쉽게 알 수 있는 건 챗 GPT에다가 너는 크리에이티비티가 있니? 물어보면 돼요. 그럼 얘가 저는 크리에이티비티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라고 얘기해요. 지가 없는 걸 아네? 자기는 알아요. 자의식은 없는데 본인이 모자라는 건 알아요. 본인에 대한 판단 평가는 얘 챗GPT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사실 많이 그렇죠. 들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다면 어느 정도로 비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챗 지금 GPT. 현재 챗 GPT는 이제 그 인공지능의 능력 또는 한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러한 그 내부 구조로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네.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네. 기존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우선 알아야 돼요.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기존 인공지능이 아닌 네. 기존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딥러닝 프로그램과 네.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뭐예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네. 우리 IT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쓰는 네.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네.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음. 들어온 인풋에 따라서 정확히 다음 스텝이 정해져요. 그렇게 컴퓨터는 틀리면 안 되니까. 틀리면 안 되니까. 네. 이것도 정해지고 이것도 정해지고. 예. 그래서 모든 문제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어떠한 상황 변경이에요. 스테이터스 변경이에요. 스테이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 끝 스테이트가 아웃풋하고 맞아 떨어지면은 답으로 나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것도 놀랍게도 네. 튜링 선생님께서 네. 튜링 머신이라고 가상 프로그램 모든 문제는 이렇게 될 거야. 다시 말해서 인풋이 들어오면은 정확히 거기에 따라서 탁탁탁탁 움직이다가 아웃풋을 낼 거야 이거거든요. 아, 그것도 다 예상을 하셨어요, 그분은? 그렇죠. 예.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네. 결국은 이 튜링 머신 그 네. 이제 머신이라고 해서 이 실제 그 기계적 머신이 아니고 네. 가상적 프로그램이에요. 모든 것은 스테이트가 움직이면서 어느 순간 딱 아웃풋 되는 스테이트가 있으면 끝난다. 네. 이렇게 되는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일반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은 인풋이 들어오면 어디로 갈지 다 알아요. 아. 그럼 자기가 짰으니까. 그렇죠. 내가 쳐서 아빠 이름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인풋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 가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서 사람 이름을 찾아서 내 이름을 찾고 그 옆에 아빠 이름을 찾아서 꺼내서 주는 거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이제 디터미니스틱이라고 하는데 네. 정해져 있어요. 음. 그런데 네.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네. 인풋을 받긴 받아요. 네. 아웃풋을 주긴 줘요. 네. 이 안에 박스가 약간 블랙박스예요. 그 얘기는 같은 질문에도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 그렇죠. 같은 질문을 해도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사람이니까. 사람은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주는, 네. 그러니까 인풋을 받아서 자기 안에 블랙박스를 거친 다음에 아웃풋을 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쓰는 프로그램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블랙박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프로그램이 이제 진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죠. 아. 이 블랙박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아까처럼 트레이닝. 아, 그 블랙박스가 진짜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아주 그 뜬금없는 대답이 갑자기 나오는 것도 안 되고. 그렇죠. 아, 야, 이거 블랙박스는 진짜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 네. 블랙박스의 네. 의미가 뭐냐? 네. 이 블랙박스가 좋다 안 좋다가 기본적으로는 이 인공지능이 잘 된다 안 된다는. 그래서 이 블랙박스를 네.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쳐보면 나는 뭐 무슨 모델입니다. 그런 말 자꾸 나오는 거죠. 자기는 프로그램인데 자꾸 모델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네. 이 아까 같은 속 안에 블랙박스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요. 뭐가 나갈지는. 단 이 블랙박스를 트레이닝하는 네.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 전에. 제가 이제 가끔 그 뭐 음원 사이트 같은 데서 뭐 우울할 때 듣는 노래 뭐 네. 아니면 뭐 운전할 때 듣는 노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 번씩 눌러 보면 노래가 아마 좀 바뀌는 것 같아요. 틀리죠. 항상 틀려요. 네. 그래서 항상 틀려요. 이건 이제 어쨌든 그 음원 사이트에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 뭐 이렇게 돌려서 좀 틀어주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어쩌면 그게 아니라 그날의 수많은 변수들을 그렇죠. 조합을 해서 네. 나한테 이거를 쏴주는 걸 수도 네.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거는 실제 생각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글에서 나오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 내가 좋아하는 너가 보고 싶어 할 만한 영상이야 나오는 건 다 인공지능이에요. 아 그렇죠. 그건 이제 제 그동안의 뭐 클릭이나 뭐 시청 시간 이런 것도 이제 대충 다 분석을 해서, 해갖고 예. 제가 좋아할 만한 걸 이제 해주는 그렇죠. 거죠. 예.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네. 다 이런 블랙박스를 어. 잘 트레이닝을 해놓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블랙박스의 의미는 뭐냐? 네. 뜯어봐서 무엇이 이 블랙박스를 결정하느냐? 네.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뉴런과 음. 시냅시스라고 말했잖아요. 이 네. 사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노드라고 하는데 노드, 뉴런, 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신경세포 다 똑같은 말이고 네. 그 사이와 사이를 연결하는 링크, 시냅스 이런 것은 다 또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와서 인풋이 와서 여기를 빵 때리면은 이 사이사이의 시냅시스가 어떠한 그 웨이트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 전체의 행태를 결정하는 거죠. 아 인간이랑 똑같네요, 그건. 그래서 네. 우리가 이것을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인간 뇌처럼. 예. 인간 뇌처럼 돌아. 그럼 얘네들도 그러면 제가 더 좋아하는 거 자주 뭘 할수록 그게 더 강화되고. 강화되죠.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습관은 정확히 이 사람 뇌의 그 시냅시스, 그 링크의 굵기로 그냥 습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 제 행동이 반복되거나 제 생각이 반복될수록 그렇죠. 더 강화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어떻게 돼? 어릴 때 혹시 깨봉 봐라 이런 결론 내주시려고는 아닌 거죠? 결론은 그거겠죠. 아니 어려서 깨봉 하다 보면은 깨봉 습관을 들여야 된다? 아 그거는 필수예요. 아, 이건 필수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 제가 이제 네네. 아까 말씀 여쭤봤듯이 네. 제가 깨봉을 하느냐 인공지능을 하느냐 이거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똑같은 의미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제 깨봉해서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직관이라는 부분, 네. 그 지금 말하는 아까 두 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네. 처음에 디터미니스틱으로 나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제 튜링 머신형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고 네. 이것은 로직에 관한 거예요. 로직은 뭐 한치의 오차도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고양이 인지하는 것과 같은 네. 챗 GPT와 같은 것은 직관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을 보면 항상 답이 틀리게 나오잖아요. 아니 답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인풋을 줘도 다르게 네, 나오고. 네. 그런데 수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관과 네. 논리라는 게 반반씩 섞여 있거든요. 수학은 수학은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보고 답이 그거 같아. 답이 그렇죠. 이거 같아. 이것은 변화에 관한 거니까 미분 같네. 네. 이러한 직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항상 풀어보고 제가 답은 구해놔야죠. 구해놔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로직으로 논리, 가는 거예요. 로직으로 이 가고.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수학. 기본적으로 수학일 뿐만 아니라 네. 얼티메트한 인텔리전스예요. 아 인공지능, 천연지능을 넘어선 얼티미트 얼티메트한 인텔리전스다. 인텔리전스요. 그 이제 지금은 그 블랙박스라고 표현할 만한 것들이 이제 하나 이제 있다고 치면요. 만약에 2개, 3개, 5개, 10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마치 저와 선생님이 굉장히 다르듯이 우리는 이제 뭘 입력해도 서로 다른 결과들을 네. 만들어내잖아요. 그렇듯이 완전히 다른 개성을 가진 그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출현할 수도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아니 비슷하게 가나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챗 GPT 하나만 알고 있잖아요. 네. 워낙 센세이션을 네, 일으키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인공지능들도 되게 많아요. 달리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림을 그려주는 거, 네.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거 네.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의 블랙박스다. 그러면 얘의 실체죠. 얘의 실체고. 그거를 가져오는 것은 쉬워요. 네. 왜냐하면 여기 챗 GPT 해봐야 1750억 개 숫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폰에 다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제 어려웠던 건 뭐냐면은 네. 아까 그 40조 글자를 네.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마치 1년여가 애를 걸리는 키우는 거죠. 거랑 같은 거네. 그렇죠. 네. 근데 사람은 이제 한 50년, 100년 동안 배우는 거고 네. 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양을 빨리 1년 정도에 다 습득을 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나만의 AI, 음. 그러니까 나를 대변하는 애를 네네네.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가 굉장히 다음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의 AI, 나의 아바타.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내고 네. 내 아는 지식을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네. 요령 있게 잘 만들고 이런 것들은 챗 GPT가 다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없는 것들, 그건 뭐냐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만들어줬지 나의 지식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조봉아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왜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저렇게 뛰어날까? 그럼 모르죠. 얘는. 아, 같이 훅 들어오시네요. 왜 이렇게 뛰어날까? 얘는 모르죠. 그렇죠. 예. 객관적인 사실 정도만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럼 나에 대해서 아예 몰라요. 네. 그러면은 애한테 네.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쉽게 가능해요. 어떻게? 뭐냐면은 네. 이 챗 GPT를 다운을 받아요. 네. 받은 다음에 그러면 이 다운 받은 거에는 네. 이미 말에 관한 건 다 할 줄 알아요, 얘네들가. 네. 그리고 남의 건 다 알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제 것을 트레이닝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제 거를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제 거와 함께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훈련시킨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챗 GPT의 P, 네. GPT의 P자가 프리트레인드예요. 왜 프리트레인드냐면은 네.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음. 그걸 가지고 더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다. 네. 지금 것만 가진 것은 프리트레인드다. 아. 이거예요. 모든 모델이나 이런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들은 프리트레인드 된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써도 충분하고 네네네. 여기에 내 걸 더 집어넣는 과정, 그건 다음 스테이지. 내 걸 집어넣는 과정을 파인 튜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된 것은 파인 튜닝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파인 튜닝을 하면은 나만의 인공지능이 생기는 거죠. 진짜 애기 키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직 궁금한 게 굉장히 좀 많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네. 오늘은 그러면 요 정도로 네.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인공지능. 근데 인공지능 지금 나온 얘기도 사실 다 머리에 집어넣으려면 이거 한참 걸립니다. 예, 요- 근데 뭐 네. 하면서 저절로 정리가 잘 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깨봉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러분도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외우시면 됩니다. 네. 그건 안 돼요. 아, 그건 안 돼요? 예.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 돼요. 기대하면 돼요. 예, 그렇죠. 네. 예. 조봉환 선생님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네, 기다림의 시간 길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 또 재밌게 풀어주신 우리 깨봉수학의 조봉환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